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엑스박스 프랜차이즈 사상 최고의 히어로 캐릭터 마스터 치프가 주역인 동명의 게임 원작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하는 게임 원작 드라마 시리즈 헤일로, 그 첫 번째 예고편 분석 및 세계관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얼마 전 공개한 바가 있었죠. 와, 정말 이렇게 헤일로 팬들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올 게 맞죠. 무려 두 번째 예고편을 풀었는데 이게 또 물건입디다. 역시 이번 영상도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환영이니까 최대한 쉽게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헤일로를 제대로 한번 미리 보시죠. 까까꿍! Find the Halo. Win the war. 자, 인간 거주지를 코버넌트가 습격하는 장면으로 이번 예고편은 시작됩니다. 인간들은 AK-47처럼 생긴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했으나 코버넌트들에겐 무쓸모. 하예린 배우가 연기하는 콰나의 얼굴엔 피가 튀어있고, 공정환 배우가 연기하는 진아는 괴멸되는 마을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둘 다 원작에는 없는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헤일로 세계관에서 인간 거주 구역은 크게 내부 식민지와 외부 식민지로 나뉘죠. 내부 식민지는 행성으로 가서 식민지화하는 건데, 비옥해하는 것은 기본이요. 진전된 기술과 생활 수준이 있어 선별된 사람들이 살고, 외부 식민지는 생활보다는 자원 중점이라 인력이 필요한 나머지 범법자들이나 인류 문명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지구 중앙 정부의 다소 경멸감, 저항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콰나와 진화 전부 이 외부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거. You. Humanity's best weapon. Master Chief, huh? 콰나와 진아가 살고 있는 외부 식민지에 파견을 온 마스터 치프는 코버넌트의 무기인 플라즈마 피스톨을 들고 있고 냅다 미니건을 갈깁니다. 그리고 어떤 타워가 폭발하죠. 여기서 건물들 빼고는 세트 같고 드라마에서 이 정도면 뭐 좋아 보입니다. 콰나는 여기서 구출되어 핏방울 튄 얼굴로 짬밥을 먹습니다. 얜 영리하고 겁없는 티네이저로 묘사가 될 것 같고 사실상 또 한 명의 주인공급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하는 성이 다른 걸 보면 직계 존속은 아닌데 뭐 대충 콰나랑 가족처럼 지내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마스터 치프의 묠리르 아머 헬멧. 아, 역시 돈을 써야 돼요. The Master Chief was enhanced and trained for one purpose: to win this war. He and the other Spartans are our only effective weapons against the Covenant. 나타샤 맥케론이 연기하는 할시 박사가 약간의 영국 억양으로 무슨 사령부 위원회 같은 데 와서 우리 마스터 치프 짱짱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좀 묘하게 들립니다. 마스터 치프는 오로지 코버넌트와의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원래 스파르탄들은 반란군, 즉 인간들과 싸우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죠. 반란군은 외부 식민지의 일원들을 의미하고 스파르탄들은 그들과 꽤 적극적으로 싸운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얼마 전 헤일로 TV 시리즈가 실버 타임라인을 따라간다는 발표가 있었죠. 실버는 스파르탄 팀 이름 중에 하나로 헤일로 캐넌의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게임, 소설, 코믹스 등에서 확장해온 지식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너트해 실버 팀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타임라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파르탄2 증강 절차를 통해 엉망이 된 그의 등짝이 보이고, 아마도 이 고통스러운 장면은 종종 플래시백으로 나오겠죠. 미션을 뛰어가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꽤 잘 만들어진 해병대 복장과 그가 주는 총인데요. MA5C를 기반으로 여러 돌격 소총의 디자인을 믹스한 느낌이고, 워낙 명성 있는 인류 탑티어 전투 머신인 마치포에게 총을 건네주는 영광을 맛보는 표정엔 두려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 치프가 2m가 넘는데 해병이랑 비교해서 엄청 크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바로 앞에는 또 다른 스파르탄 리즈 028이 앞서고 있는데 가나 관장밈 수준의 거대한 장비를 지고 가죠. 하늘 위엔 코버넌트가 탑승하는 벤시가 떠 있습니다. 게임엔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포신이 살짝 나온 거랑 날개 쪽 확대를 해보면 26B로 보입니다. 그 다음 3명의 스파르탄들이 쿵쿵쿵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순서대로 아까 관짝 들었던 리즈 028, 닭돌 잘할 것 같은 베넥 134, 미국 고교생 같은 염색머리의 카125입니다. 4인 묘사인 걸 보면 마스터 치프를 중심으로 인류 멸망을 5번이나 저지한 혁혁한 공을 세운 UNSC의 최정예 군단 블루팀이 떠오르는 실버팀. 기존의 프레데릭 104, 켈리 087, 린다 058 등이 있었던 블루팀과 넘버링은 다르나 묘하게도 성비와 무기 구성은 동일합니다. 중앙의 베넥 134는 DMR 지정사수 소총을 들고 아머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좌측의 리즈 028은 M6 매그넘을 들고 있어서 화력 타입은 아닌 듯 하나 안테나가 있는 걸 봐선 통신이나 감청, 첩보 요런 쪽에도 스킬이 있는 걸로 보이죠. 우측의 카일리오는 스나이퍼 라이플을 든 것도 그렇지만 역시 머리색이 좀 눈에 띄고 미란다와 대화하는 장면 등등을 봤을 때 스마트한 타입, 대사
숫자가 스파르탄들 중엔 가장 많지 않을까. 게다가 후반부 이 장면에선 가슴에 있는 이 마크가 헤일로 5에서 봤던 블루팀 로고 같으면서도 살짝 다릅니다. 블루팀은 독수리고 실버팀은 늑대죠. 다들 아머나 무기가 달라서 전투시 액션 묘사 및 팀워크 기대해보고요. 전반적으로 묠리의 아머 디자인 베이스는 3, 4, 5세대가 섞여있고 꽤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3명 파워워크 솔직히 멋있네요. 함선 내부도 죽이고요. He is lethal, upgradable, and most importantly, controllable. 자, 하나씩 짚어보시죠. 일단 에너지 소드를 휘두르는 코버넌트 소속 종족 중 하나인 상엘리, 일명 엘리트가 등장합니다. 설정상 마스터 치프 수준의 신체 능력을 갖고 있으나 게임에선 안 그래요. 얘네 아머가 헤일로 3, 헤일로 리치 등등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좀 오리지널스러운데 그동안 등장했던 현란한 컬러들이 검회색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엘리트도 여러 계급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슈트 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워트호그 차량도 등장을 하는데 코버넌트는 고스트나 레이스처럼 즉 반중력 엔진으로 떠다니고 무기는 플라즈마 계열을 쓰는 반면 2550년에도 인간은 여전히 바퀴 굴림 차량에 탄피 튀는 총기를 쏩니다. 게임 제작자들이 인간과 코버넌트의 컨셉 차이를 두고 싶었다죠. 뒷배경은 첫 번째 예고편의 첫 장면에 나왔던 바로 그 장소 되겠습니다. 전투 장면에서는 서로 에너지 쉴드가 가동되고 있죠. 불길 앞에 서 있는 장면은 매우 좋습니다만 딱 한 가지, 어깨가 살짝 아쉽지 않나. 요 피규어 프로포션 정도 나오게끔 어깨 뽕안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Covenant forces appear to be excavating some kind of object. When I touched the object, I felt something. I felt different. 오, 치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특이점. 원작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스터 치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목소리죠. 이번 예고편에선 주연 배우 파블로 슈라이버의 목소리에 약간 느린 페이저가 걸린 느낌으로 믹싱이 되어 있는데요. 헬멧을 썼다는 이유 때문인 듯합니다. 그런데 원작에선 This is Spartan 117. Can anyone hear me? Wake me when you need me. 목소리 끝내주죠. 미국 라디오 DJ이자 성우인 스티브 다운스는 헤일로 전편에서 마스터 치프의 목소리를 연기했는데요. GTA에서 라디오 돌리다 보면 그 미국 특유의 남성적이고 거친 DJ 톤,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KLOS.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이정구 성우가 맡았는데요. 정말 이분 더빙은 한국 팬들에겐 마스터 치프 그 자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모기업인 바이아컴 CBS와 계약을 한 게 한국의 티빙이라 이 작품도 티빙 독점일 텐데요. 티빙 여러분들께선 부디 한국어 더빙을 해주시면 난리 날 겁니다. 저는요. 자, 지난 예고편과 가장 다른 점은 코버넌트 쪽도 많은 걸 보여준다는 건데요. 독특한 곡면 설계의 보라색 병력 수송선 팬텀이 등장합니다. 타입 52죠. 팬텀의 선체는 소총 사격으로는 격추가 어렵고 폭발물급은 되어야 손상시키는 게 가능한데요. 최대 16명에서 30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우아할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마스터 치프가 어떤 물체를 만지자 유물의 틈새에 빛이 흐르죠. 역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류의 식민행성 중의 하나인 시그마 옥타누스 4에서 발견된 유물을 묘사하는 듯한 장면입니다. 생각보다는 기계적인 모양새네요. 정중앙에 뜬 심볼 마크는 회수자를 의미하는데요. 회수자들은 헤일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게 인류를 헤일로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헤일로와 헤일로를 만든 자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런 아크가 있는 시설엔 미지의 고대 종족이자 한때 고대 인류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선조의 기술이 잠들어 있고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선조와 인간뿐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회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스터 치프는 그 자격을 갖춘 것이죠. 이 심볼 주변엔 선조들의 문자들이 찍혀 있습니다. 선조 이전엔 선각자가 은하를 통제하고 있었고 그들이 선조와 인간을 창조했었으나 선각자가 생명체를 소화하는 멘트를 선조가 아닌 인간에게 물려주기로 하면서 그것에 분노한 선조가 선각자를 말살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조가 만든 지름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리 형태의 최종 병기를 헤일로라고 하는데요. 회전을 통한 원심력으로 중력이 있으며 대기도 지구와 유사합니다. 이것을 코버넌트들은 신성한 유물로 여기고 헤일로를 가동시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스터 치프의 이 발견으로 이들의 전쟁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거대한 헤일로를 만들었다면 그게 가능한 시설도 있을 텐데요. 선조는 아크라는 것을 통해 헤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마스터 치프의 주먹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상당히 고전하는 전투씬의 일부로 예상이 되고요. 떨리는 손은 유물 접촉 후 일어나는 증상 또는 증강을 통한 부작용 연출이겠죠. What they did to us makes you numb. And you just decided to help me. Why would a Spartan do that?
그 다음 지난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소행성 식민지에서 암약하는 듯한 스파르탄 증강 절차의 피해자이자 고발자 소린 066이 한마디 합니다. 놈들이라는 건 UNSC겠죠. 어린 소년들의 훈련 장면과 마스터 치프 존의 어린 시절, 이 귀여운 아이는 훗날 2m가 넘는 거구가 되어 외계인들을 벌집으로 만듭니다. 아무튼 소린은 헤일로 단편 소설 헤일로 에볼루션에 나옵니다만 실버 타임라인에선 꽤 비중 있는 캐릭터로 발전을 시켰네요. 지난 영상에서 스파르탄 증강 절차를 통해 소린이 신체적 기형을 겪고 현역이 되지 못한 뒤 사라졌던 인물이라고 했는데 예고편 뒷부분에서 이 장면을 보면 스파르탄 아머를 부분적으로는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콰나에 왜 그런 결정을 하냐라는 말을 들어보자면 스파르탄이 외부 식민지 사람들에게 나름 악명이 높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스파르탄이 외부 식민지 사람들을 적대하는데 넌 왜 그러냐 이런 의미죠. 아까 전에 할시 박사가 스파르탄들을 대코버넌트 결점 병기쯤으로 말한 건 스파르탄들이 애들 데려다 강화인간으로 만드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잘 만들다가 안 돼서 밖으로 놔두는 소린 같은 사람들도 있으나 그래도 그나마 이게 코버넌트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마스터 치프가 얘 때문에 선을 좀 넘게 되지 않을까. 그 선이라는 건 Controllable. 통제죠. 그리고 이 콰나와의 케미가 인류 최강의 전투병기인 마스터 치프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What does one do with a superhuman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Hello, Master Chief. I'm Cortana. 지난 예고편에 나왔던 펠리컨의 다른 푸티지입니다. 325번 펠리컨이 이륙을 하는데 밑에 있는 해병들의 리액션을 보면 뒤쫓다가 놓친 거고, 그 다음 장면에선 안쪽에 콰나, 믿을 수 없는 강화인간이라는 대사가 이들이 탈주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이후에 나오는 이 장면 속의 강렬한 빛은 유물로부터 나왔고 이게 마스터 치프를 구하며 유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콰나다, 그런 흐름이 아닐까. 왜냐하면 각본상 얘를 달고 다녀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죠. 할시 박사에게 믿을 수 없는 강화인간 운운하는 사람이 테렌스 후드, 게임에서는 배우 론 펄먼이 연기해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썰이 있었는데 썰은 썰로만 남았죠. 할시는 스파르탄 프로젝트의 불완전성을 의심하는 UNSC의 세력과 마찰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마스터 치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소린 066처럼 강화된 채 이탈하고 프로그램을 벗어난 자들을 우려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팬들 사이에서 최대 논란이 될 수 있는 코타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UNSC의 AI로 할시 박사의 뇌를 복제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특유의 푸르딩딩한 홀로그램에서 무슨 렌즈 낀 엉캐니밸리 쩌는 인간적으로 보이는 CG가 됐죠. 나름 파란색 줄을 띄긴 했습니다만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인피니티와 비슷한 느낌이고요. 원래 버전처럼 살짝 투명하고 좀 AI스럽게 몸에 코드가 흐른다던지 하는 연출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코 모양을 보면 또 나름 할시 박사를 모델로 한 설정은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나, 원래 목소리를 연기하기로 했던 나타샤가 팬데믹 때문에 녹음을 못해서 원작에서 코타나를 연기한 젠 테일러를 데려왔습니다. Master Chief recovered something. Sacred ring. Halo. 해병들이 날아가고 그 앞엔 키그야르가 있는데 얘 머리가 덜렁덜렁 움직이는 게 이 트레일러에서 가장 짜치는 장면입니다. 방패가 특징이고 에너지 소드를 들고 있기도 하네요. 그 다음 과학자이자 사령관인 미란다 키스가 춘니 머리를 한 채 유물의 홀로그램을 보고 있고 그 유물을 통해 헤일로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미란다 역 카이 125의 대사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스크린 왼쪽 하단엔 코버넌트어가 적혀있고 상단엔 웨이브폼과 알파벳으로 읽는 게 나오는 걸 보면 코버넌트어를 번역하고 있네요. 할시 박사의 뒤엔 묘일리르 슈츠가 보이는데 왠지 체구상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 같고요. Humans, surrender to the Covenant. Cortana, I'm gonna need you now. 이건 UNSC의 헤비 콜백급 함선 글라디우스가 코버넌트의 콜백급 함선에 다가가는 장면. 여기에 마키가 타고 있겠죠. 콜백급은 함내에서 가장 작은 군함 유형으로 기동성이 있는 경무장형인데 같은 클래스여도 인간과 코버넌트 간의 기술과 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인 마키는 인간임에도 코버넌트의 마음을 가진 소녀죠. 창밖으로 코버넌트 제국의 수도 하이체리티의 전경이 보입니다. 헤일로 레전드를 보면 코버넌트가 인간에게 전쟁을 건 이유가 선조 유산의 상속자로 인간이 선택된 걸 은폐하기 위함이었죠. 그런 인간을 코버넌트가 데려다 키운 게 실버 타임라인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편한 방법은 선지자들이 데려다가 몰래 키웠다. 그래서 이 거대한 공간에 코버넌트를 이끄는 3명의 선지자와 엘리트 마키가 서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키를 가장 재밌게 쓰는 방법이 뭐가냐면요, 얘가 인간, 아니 최소한 마스터 치프랑 편을 먹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얘를 몰래 데려다 키우면서 은폐한 진실을 나중에 얘가 알게 된다던가,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게임에서도 이런 성소가 여러 디자인으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 같은 생물체는 레꼴로, 미세한 근육 선모를 통해 다른 레꼴로와 연결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차량이나 기계에도 엉겨 붙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펠리컨이 운석 사이로 돌진하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소행성 식민지로 가는 거겠죠. 비를 맞는 콰나, 옆에는 소린, 시간이 좀 흐른 뒤죠. 그리고 조준을 때리는 마스터 치프. Find the Halo. Win the war. 그의 피투성이가 된 헬멧을 보여주면서 이번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자, 끝으로 3가지 포인트 정리해봅니다. 첫째, 진지합니다. 솔직히 헤일로를 게임 전편 다 해본 사람부터 소설, 애니, 코믹스 등등을 다 경험한 사람들까지 필터를 걸다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나와 있는 정보와 인터뷰들 다 정독해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매니아가 봐도 썩 괜찮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물론 누구나 처맞기 전까진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라고 타이슨이 그랬지만 지금까진 느낌 쏘 굿이에요. 둘째, 룩이 상당히 좋습니다. 헤일로 세계관 팬들을 신경 쓴 건 설정만이 아니라 비주얼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양새인데요. 묘리를 아머부터 무기, 탈 것들, 전함, 스케일, 배경, 전투씬 다 때려박았죠. 이게 1억 불 넘는 블록버스터랑 비교를 할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드라마로 보면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셋째, 실버 타임라인.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정석적인 코어 캐논도 가져오고 자기들이 만든 대체 타임라인도 그럴듯하게 뽑아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헤일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실사판이 아닙니다. 진짜 공부해야 될 만큼 엄청나게 방대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바람캐 우겨넣고 질질 끌고 마스터 치프 너프되고 짜치는 특촬물 같은 전투 보여줬다가는 한큐에 갑니다. 이걸 헤일로 매니아들만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올드팬 뉴비 전부 상대해야 하는 거라 절대 쉬운 게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전 당일 본방사수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헤일로 시즌1은 3월 24일에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공개가 됩니다. 한국에선 티빙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헤일로 팬분들이 계시면 아시는 걸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K였습니다. Find the Halo. Win the war.